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여수에서 대규모 단수가 발생해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을지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여수 일부 지역에선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 길 온 가족들을 돌려보내야 했고 대목을 기대했던 숙박업소는 손님들에게 요금을 환불해줬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위는 덜하지만 연휴가 길어지면서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업소가 몰린 돌산 지역은 연휴 때마다 단수 우려가 가장 큰 곳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단수로 손님들을 내보내야 했던 이 호텔은 올해도 물이 부족할까 봐 이렇게 수영장에 물을 미리 받아뒀습니다. 대형 펜션 같은 경우는 몇백 톤씩 들어가거든요. 단시간에 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버리면 물이 이제 수압이 약해지겠죠. 여수는 산이 많은 지형 탓에 평소에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과 연휴처럼 수요가 몰릴 때마다 단수와 탁수가 반복돼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무더위가 기승했던 여름, 두 차례 대규모 단수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시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가압장, 정수장 등 주요 시설 12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돌산은 3,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새로 지어 물 공급을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상하동 배수지를 조성을 해서 이를 약 6,000톤 정도를 공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여수시는 또 연휴 기간 비상급수 대책반을 운영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열흘에 이르는 추석 연휴, 귀성객과 관광객이 최대로 몰리는 만큼 지난해 같은 대규모 단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 적절한 대응 의지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순사건 중앙위원회가 제14차 위원회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어제 서면회의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286명과 유족 688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 2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7,274건 가운데 50%인 3,642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11,800여 명으로 기각률은 2.8%입니다. 광양시 도이동 항만배후단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와 관련해 감사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알루미늄 광재가 적치된 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최근 여수광양 항만공사 관리구역을 둘러보고 배후단지 내 임대차 계약서와 보고서, 철도 물류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감사 착수 여부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창고 전수조사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흥에서는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매달 10,000원만 받고 집을 제공해 화제입니다. 올해 방치된 빈집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농촌 정착의 발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래된 주택 사이로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텃밭을 가꾸기 위해 평평하게 잘 다져놨습니다. 10여 년 동안 방치된 빈집을 허물고 이동식 주택으로 다시 태어난 전남형 세컨하우스입니다.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세컨하우스의 월 임대료는 10,000원입니다. 최대 7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흥에서는 3호가 준공돼 지난달 입주를 마쳤고 앞으로 3호가 더 지어질 예정입니다. 귀농귀촌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고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고 빈집이 많이 써요. 저 사람이 들어와서 사면 빈 것보다 더 낫죠. 지난해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진 고흥구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농촌살이를 제공하는 고흥스테이는 인기에 힘입어 2호까지 확대됐습니다.
그 결과 생활인구 증가는 물론 10여 가구가 고흥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순히 주거지만 제공하기보다는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농기촌 관련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알선과 점점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 소멸. 버려진 빈집을 재활용해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인구 소멸을 막아보려는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번 달부터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며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관광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내 유망 기업들이 참여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도, 혼잡도 분석, 다국어 안내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정원을 활용한 증강현실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자만 여수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완료됐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여자만 여수갯벌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고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수갯벌은 멸종위기 조류 9종을 포함해 53종의 물새와 해조류, 염생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은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리 빚어둔 송편을 찜기 안에 층층이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20분을 쪄내면 모락모락 피어나는 하얀 김과 함께 쫄깃한 송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깨와 콩, 꿀 등 달콤한 앙금을 품은 떡은 색색깔로 다양해 보기에도 맛스럽습니다. 명절이 가까이 오면 송편만 하루 300판 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송편 말고도요, 떡을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취향이 다 틀리니까 이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부터 전을 부치는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노란 계란물을 묻힌 재료를 철판 위에 올려 앞뒤로 뒤집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다 보면 어느새 노릇노릇한 전이 완성됩니다. 맛있는 냄새에 지나가던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15,000원어치 맞춰주세요. 15,000원. 네. 전통시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양손 가득 무겁습니다. 다 샀어. 이거 봐봐요. 고구마대, 파, 대추. 우리 식구가 한 30명 돼요.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은 19만 2,851원, 대형 유통업체는 20만 7,238원으로 전통시장이 14,000원가량 저렴합니다. 특히 쌀과 시금치, 한우양지 등 15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 최근 소비 쿠폰 2차 발급에 더해 추석 대목을 맞이한 전통시장. 오는 5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최대 30%, 2만 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고흥 출신 천경자 화백의 추모 10주기를 맞아 추모전이 오는 12월 7일까지 열립니다. 고흥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천경자 화백 추모 10주년 리마스터전에서는 문학과 예술에 헌신하며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낸 천화백의 작품과 유품들을 선보입니다. 레플리카 작품 50여 점과 사진과 손편지 등 유품 60점이 전시되고 이남 작가가 천화백의 작품을 재해석해 영상으로 만든 미디어 아트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일 전남 드래곤즈가 광양 홈구장에서 천안시티 FC와 격돌합니다. 전남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 분위기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은 오는 5일 천안 홈경기를 시작으로 8일 경남 원정, 12일 안산 홈경기까지 추석 연휴 기간 3연전을 치릅니다. 유가족이 더는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에도 12.2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10달 가까이 거리에서 철저한 진실 규명과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사 후 첫 국정감사도 곧 시작되는데요. 책임 소재 전반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3일 김윤덕 장관 등을 상대로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 진행 상황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특히 참사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콘크리트 둔덕의 허가와 관리 부실, 무항공항 재개항 지연 배경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다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항공항 재개항이 늦어지는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책임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된 제주항공의 김희배 대표도 이날 증언대에 섭니다. 그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기는 했지만 첫 국정감사인 만큼 희생자 가족들도 국정감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감에 앞서 사조위의 독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또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밝히는 수사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9명. 전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공항 관제와 조류 퇴치, 시설 관리 담당자 등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 공개나 실질적인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다 보니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사조위나 경찰에서 제자리걸음인 것에 정말 유가족들이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셀프조사 과정도 잘 공유되지 않고 있고 설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가족들이 또 국민들이 이게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국가적 재난과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합동 차례와 유등 행사를 오는 6일 무항공항 분향소와 활주로에서 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전남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0도, 한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석 당일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여수시 묘도 인근 해상에서 1톤급 어선과 20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급 어선이 침수돼 승선원 2명이 허리 통증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야간 운항 중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순천만에서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는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희귀 철새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용산 전망대에서 황금빛 갈대와 노을을 바라보는 가을 특별 탐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생태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순천만의 형성 과정과 습지 생태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은 에너지와 바이오 등 지역 주력 산업 기업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 CPU 서버를 갖춘 고성능 컴퓨터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AI 인재 육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의 기업들이 올해 4분기 기업 경기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올해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BSI가 72.7포인트로 전분기보다 9.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광양상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철강 산업의 위축 등으로 지역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